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글쓰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한은행이 아니고 하나은행 신입행원 공채 자소서 가이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채용 일정 올려드렸던 대로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우리은행도 시작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은행부터 은행 공채 25년 상반기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제 소개드리면 전 삼성증권 출신이고, PB 출신이고요. 20년에 입사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이제 금융권 취업준비생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보시면 스캔하시면 제가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첨삭 뭐 이런 거 하는데, 저걸 스캔하면 저는 크몽이랑 승부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자소서 합격 비법이라고 전자책도 냈고요. 첨삭도 하고 면접 코칭도 하고 뭐 서류부터 면접까지 올인원으로 프리패스 패키지라고 불합격하면 환불해드리는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 취업 패키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공채 신호탄 하나은행. 항상 대부분 시중은행 중에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 이제 지금 촬영을 25일 새벽에 하고 있는데, 어제 24일에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3월 17일까지, 3월 17일 오후 6시까지니까 최소한 3월 16일까지는 제출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채용 규모는 150명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둘 다 세 자릿수로 뽑는다고 해놨는데 총 인원 기준으로 상반기에 150명, 하반기에 200명 이렇게 뽑는데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일반 직군에서 한 100명, 기타 직군 다 합쳐서 뭐 디지털, 지역인재까지 다 합쳐서 총 150명 내외로 채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랑 비슷할 것 같다. 자, 하나은행 자소서. 이번에 하나은행을 처음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하나은행이 자소서만 잘 쓰면 합격할까? 뭐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코칭 드렸던 분들 중에 이제 대표 합격자 국민은행 그리고 신땡땡 이 친구 기준으로 이 친구가 시중은행 중에 국민신한, 우리농협, IBK 뭐 IBK는 적부니까 그렇다 쳐도 나머지 은행의 서류랑 뭐 이 친구는 거의 최종 면접까지 다 봤는데 일단은 서류 기준으로 서류 전형 기준으로 이 친구는 다 합격했어요. 근데 하나은행만 합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일단 요거, 이 왼쪽엔 블라인드, 그 직장인들이, 이 직장인 커뮤니티인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블라인드, 이렇게 뭐 익명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우리 회사는 어떻다, 뭐, 니네 회사는 어떻냐, 뭐, 이런 의견이 오가는 커뮤니티예요. 근데 여기서, 15년 전 입행했을 때 토익 850점 받고 겨우 입행했다. 15년 전에 850이었어요. 근데 지금 15년이 흐른 지금, 이제 스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850으로 안 되겠죠. 근데 요 오른쪽 보시면, 방금 그 친구, 요 친구의 스펙인데, 25살이고, 경기도 이제 경제금융학과, 경기도 수재대학교 나왔고, 경제금융학 4.4점 학점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게 토익이 870이었어요. 근데 요 스펙으로 제 자소서는 어차피 제가 첨삭을 했기 때문에, 자소서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 합격했는데, 유독 하나은행만 합격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서류 전형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답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학이 토익 870점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뭐 자격증도 있고 뭐 그리고 국디서 경험도 있고 미래에셋증권 영업장 아르바이트 인턴 경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은행 다 합격했는데 왜 하나은행만 떨어졌냐? 결국엔 어학이 문제였다. 하나은행 서류합격자 90명 평균 스펙을 살펴보면 평균 학점은 3.5에서 4.0이니까 이 친구는 3.4라서 뭐 그게 결격 사유는 없었어요. 그리고 AFPK도 있었고 이 친구는 있었고 투운사, 신분사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합격자들 평균이 여학 점수 평균이 토익 900 또는 오픽 IH 이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토익이 870이어서 평균 스펙에 미달했죠. 요래서 떨어졌을 거예요. 어차피 자소서는 제가 지금 봐도 그때 이 친구가 지원했던 하나은행 자소서나 다른 시중은행 모든 자소서나 퀄리티 차이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첨삭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은행 뭐 일단은 하나은행 합격자 스펙 중에 또 이게 대학동 인턴 경험이 있는데 하나은행은 대학동 인턴 경험이 다른 은행보다는 합격자 평균 스펙이 없고 그러니까 대학동 인턴이 중요하지 않고 자격증 학점 그리고 어학 점수 이렇게가 중요하다. 그쵸?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제 이거 하나은행 쓰시는 분들 어학 점수는 이 3월 10, 이게 3월 17일까지니까 점수 마감이 그 전까지는 어학 점수를 토익 900이나 오픽 기준 IH 뭐 토익 스피킹이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야겠죠. 토익 스피킹이 오픽보다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의 어학 점수는 맞춰 놓으셔야 아무리 서류를 잘 써도 제가 아무리 이 자소서 가이드 드리고 첨삭을 또 진행하는데 아무리 잘 써도 어학 점수가 안 되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쓰시기 전에 서류 접수하시기 전까지 어학 점수 만들어 놓으셔야 할 거예요. 어학 때문에 어학 하나만으로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 다른 시중은행, 모든 시중은행 중에 어학 점수를 가장 까다롭게 보는
은행이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 문항 살펴볼게요. 총 4문항이고요. 각 800자 이내입니다. 공백 포함이고요. 그래서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직업 간 지원 동기, 그리고 협업 역량, 조직 적합성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역대 가장 노력해서 성취했던 경험, 이렇게 4가지 문항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살펴보기 전에 항상 지원하실 때 해당 은행에 또는 해당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하나은행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영상을 찍었었는데 자소서 가이드, 요거 이제 오른쪽 상단에 그 제가 링크 그 뭐라 그러지, 유튜브 자동 연결되는 거, 그 뭐라 하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지금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될 텐데,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은행 대비 하나은행 인재상은 상당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뭐 온기, 동기, 용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참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온기는 그냥 팀워크, 협업 역량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는 자기 개발 또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용기는 변화를 주도하고 실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국민은행 핵심 가치, 은행별로 핵심 가치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은행은 뭐 이렇다. 근데 국민은행은 보통 회원의 이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 금융 전문성, 혁신 주도, 신뢰 정책, 동반 성장, 이렇게 각 은행별로 인재상의 이 단어의 워딩의 차이는 있지만 추구하는 이 인재상과 가치는 동일하다, 대동소이하다. 자, 첫 번째 직업관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 후 포부, 입행 후 목표 문항입니다. 첫 번째 보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뭔지 일단 첫 번째로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직업관이죠. 직업관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왜 지원했고,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입행 후에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관련된 어떤 목표가 있냐. 그래서 총 3가지의 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직업관은 뭐고, 그리고 그 직업관을 형성한 계기는 뭐냐. 두 번째, 그 직업관이 하나은행에 지원하는 거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세 번째, 그래, 그 직업관으로 그러면 입행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 이렇게 3가지를 총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총 800자기 때문에 뭐 권장드리는 분량은 각각 이 3가지에 한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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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자, 200자, 300자, 뭐 300자, 200자, 200자면 700자네. 뭐 아무튼 1대1 대1 비중으로 분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업관입니다. 이 직업관, 다른 말로 뭐 가치관 또는 직업관인데, 직업관이 뭐고 형성 계기는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저는 성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문항을 묻는 이제 금융권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공익적 성격을 띠는 뭐 새마을금고나 뭐 신협이나 뭐 아니면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 이 지원자의 가치관과 직업관을 묻는 문항이 종종 출제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은행에서 나왔어요. 직업 선택할 때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근데 보통 은행권으로 대표적으로 작성하는 이 키워드는, 직업관 키워드는 상생입니다. 사회적 책임, 은행의 사회적 책임, 상생금융,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권은 대표적으로 가장 이제 썰풀기가 좋은 이 직업관이 상생입니다. 상생. 우리 뭐 은행, 일반 시중은행들도 이제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공헌도 하고 있죠. 그게 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인데, 어쨌든 은행에 지원하는 동기가 뭐냐 했을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이제 키워드가 상생입니다. 뒤에서 어떻게 쓰는지, 상생 관련된 키워드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가볍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생이 아니다, 나는 직업관이 상생이 아니라 다른 거다 하면 하나은행 인재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상생, 온기, 온기, 동기, 용기가 하나은행 인재상인데, 온기는 사실상 협업 능력인데 이게 약간 상생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상생은 사실상 온기라고 보면 되고요. 상생이 아니라 다른 거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뭐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데 뭐 금융에 대한 특별한 내가 사명감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쓰실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것보단 이 하나은행 인재상과 관련된 이 본인의 가치관 또는 직업관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개발이, 그러니까 금융권, 저는 이제 실제로 삼성증권 지원할 때 왜 증권사냐 했을 때 투자를 해보니까 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느껴졌다. 저는 이제 20살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자 하는 게 내 가치관인데, 이 가치관에 부합하는 게 증권업이라 나는 증권사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자기 개발을 이제 직업관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변화주도. 나는 변화를 선도하는 걸 직업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변화주도, 용기죠. 요거와 관련된 키워드로 직업관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게요. 요거는 제가 참석했던 거고 합격했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 얼마 전이었죠.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요 그때 문항도 직업관이 뭐냐, 요런 문항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석해드린 건 일단은 이것도 상생이었어요.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으로 이제 지역조합, 지역공동조합, 공동조합, 아무튼 사회적 이 금융을 실천하는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이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기관이죠. 지역사회에 이제 금융을 공급하는. 근데 요거를 이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상생을 직업관으로 삼고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 근거, 제가 경험을, 그 직업관을 형성한 계기가 뭐냐, 그것도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죠, 이 문항에서.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자소서의 맨 위에 요약 부분인데, 영화 소방관을 보면서, 작년인가 개봉했죠. 사실 저는 첨삭을 했지만, 요 소방관 영화를 풀로 보진 않았고, 이 상생이라는 걸 어떻게 풀어낼까, 내 경험으로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한 결과, 유튜브에서 소방관 영화 그 서머리죠. 서머리 30분짜리인가 그 정도 됐는데 그거 보고 이제 만들어냈어요. 영화관 보면서 영화가 아니라 소방관 보면서 직업에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직업관을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생생에 두고 있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하나는 이 직업관 설명하실 때 상생의 키워드를 제시를 한다면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경이 되는 이 에피소드는 달라야겠죠. 이대로 쓰시면 위험하고요. 안 돼요. 제가 앞 뒤에서도 계속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예시를 들은 건 예시지 이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본인만의 에피소드로 이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한테 첨삭을 맡기든지. 그래서 영화 소감관으로 에피소드를 끌고 왔지만 뭐 어떤 책을 읽고 상생에 대한 가치관이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활동 경험으로 상생이 중요하다 또는 소외계층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된다. 소외계층과 이런 걸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생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한 계기를 본인만의 계기를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농협은행인데요. 그때도 농협은행도 작년 하반기인데 요 작년 하반기 때도 직업관과 관련된 문항이 나왔고 직업관과 지원 동기를 연결시키는 문항이 나왔고 하나은행처럼 그때 요거는 이제 영유아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알바한 경험을 가지고 상생의 가치관을 직업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이 친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알바했는데 그때 무슨 장난감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여기 지금 중략을 했지만 이 분량이 많아서 그때 그 친구 에피소드는 그 친구 에피소드인데 내가 이 첨삭하면서 창작에 가까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건 그거였어요. 이 친구가 장난감 아르바이트 제조하고 막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했는데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 둘씩 아이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이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게나마 저출산에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이 가치관 또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런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 계기로 상생의 가치관을 인생관으로 직업관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상생은 주로 사회 소외계층 또는 뭐 어떤 사회에 기여하거나 이런 거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 이제 여기까지는 직업관이었고 요거를 이제 하나은행 지원 동기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시키냐 볼게요. 직업관에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여기 문항 보면 이를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관과 관련한 하나은행 지원 동기를 서서라 연결시켜라 요건데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연결시키냐 만약에 상생이란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죠. 은행은 보통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게 은행의 여러 역할 중에 하나예요. 상생금융 이렇게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자기개발을 요거는 이제 동기죠. 이 하나은행 인재상 중에 자기개발 또는 자기 성장 이런 거를 직업관으로 썼다면 그럼 하나은행이 다른 어떤 은행보다 이 직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직원과 회사의 성장, 동반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느꼈다. 근데 그 근거는 또 마련해야겠죠. 근데 여기는 일단 가이드 영상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변화주도라고 선택을 했다면 하나은행은 항상 업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업계 최초로 뭐 AI 행원 서비스를 개발했다든가 또는 업계 최초로 뭐 뭘 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하면 뒷받침할 내용들은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 직업관의 키워드에 따라서 하나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직업관을 실현하는데 하나은행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하나은행에 입행하면 이 직업관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것도 사례를 볼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소방관 사례인데, 볼게요. 직업은 단순히 소득을 벌어들이는 목적을 넘어 이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동반돼야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이거 제가 참석한 거예요. 합격했고, 가치관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가치관이죠. 그 밑에 보면 생활금고 중앙회는 이제 제가 인턴 기자 출신이라서 이렇게 생활금고 중앙회를 매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하 중앙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량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더 깔끔해지고요. 아무튼 중앙회는 1963년 설립 이후 IMF 저축은행 사태를 극복해왔다. 이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부흥이라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처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앙회 합류에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소명의식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제가 적었어요. 적어서 첨삭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명과 책임 그리고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이 새마을금고와 연결을 시켰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나은행도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지원 동기를. 그 다음에 농협은행,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볼게요. 아까 그 친구가 이제 영유아 장난감 관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저출산에 좀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친구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첨삭한 거라. 이렇게 개떡같이 줘도 나는 찰떡같이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사회나 국가 발전에 조금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상생의 가치를 직업관으로 삼았다. 이렇게 했죠. 이 상생의 가치를 직업관으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농민을 위한 이 특수은행이죠. 물론 일반 이제 고객들한테도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농협의 본래 설립 목적은 이 농업 부흥입니다. 농민과 농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 농협은행법인가 그런 거기 써 있어요. 그리고 농협의 설립 취지 뭐 이런 거 검색해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농협도 이 상생의 가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과 어울리는 키워드로 제시를 하면 자연스럽다. 근데 요거는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은행도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금융을 이제 표방은 아니고 추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그래서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직업관으로 이제 썰풀기가 아주 자연스럽다. 자, 그래서 1번 문항 작성하실 때 어떤 순서로 하시면 좋냐면, 일단 첫 번째로 직업관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은행에 지원을 한다는 그걸 명심하시고 직업관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제목 쓰고 그다음 핵심 메시지로 이런 직업관이고, 여기는 포함이 안 됐지만 이 자소서의 기존 구조는 지켜주셔야 돼요. 제목, 그 다음에 전체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써주시면 되는데, 직업관을 형성한 계기가 뭔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업관을 설정을 했고 가졌고, 그리고 이 경험으로 어떤 직업관이 형성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직업관과 하나은행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죠. 상생과 이 농협은행의 관계, 그리고 이 상생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계,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놓은 방식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저를 찾아오시고, 어쨌든 직업관과 하나은행의 연관성, 그 다음에 이 직업관 관련해서 하나은행 입행 후 목표, 요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안 작성해 주셔도 되고 800자인데 요 분량 입행 후 목표 정도는 아마 한 100자? 짧게 그냥 간단하게 본인의 철 또는 각오 이렇게 한두 줄 정도만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관과 그리고 하나은행 지원 동기이기 때문에 물론 향후 목표를 묻고 있긴 하지만 이 문항의 키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직업관이 뭔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관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왜 지원했는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향후 목표는 간단하게 제시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 문항에서 주의할 건 이 직업관과 지원 동기 그리고 입행 후 목표가 일관성이 유지돼야 됩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소서는 항상 문항별로 일관성, 그리고 전체 문항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일관성, 직업관, 지원 동기, 입행 후 목표가 이 나란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명감, 여기서 이 상생과 사명 책임을 이렇게 썼죠. 그래서 입행 후에도 뭐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다 할 거다.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기서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거다. 이렇게 본인이 앞에서 제시한 직업관을 이렇게 할 거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뭘 하고 싶다, 이런 거 한 줄 정도 추가해도 좋겠죠.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직업관과 지원 동기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업 역량, 조직 적합성인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도 하나은행에서 나왔고, 뭐 대부분의 이 기업에서 조직 적합성, 협업 역량 관련한 문항은 거의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거 뭐 이미 써보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조직 적합성은 이번 문항은 결국엔 당신은 입행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이 문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팀 활동 또는 뭐 학교 다닐 때 뭐 수업 과정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 공모전이나 뭐 서포터즈 같은 거, 그때 팀 활동하면서 예를 들면 상을 받았다, 뭐 팀 대상을 받았다, 이런 과거 팀워크를 통해서 이제 도출했던 성과 사례를 제시를 해주시면 끝나는 문항입니다. 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2014년인가 15년인가 여기 보면 14년이네요. 신한금융투자, 지금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는 신한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서포터즈를 했었어요. 대학생 서포터즈. 이때 이제 4명이서 활동을 했는데 뭐 이 친구들 다 이제 결혼한 친구도 있고 이제 곧 애 낳는 친구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 서포터즈 활동에서 팀 부문 오른쪽 이제 팀 부문 대상을 받았고 왼쪽에 이제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요 팀 부문 대상을 받은 거 요거를 써주면 이제 나는 누가 봐도 아 얘는 같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결과가 있으면 이제 그 결과를 그 팀워크를 어떻게 발휘했고 그 팀 대상을 받았던 계기가 뭔지는 그냥 썰 풀기 나름이에요. 여기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그리고 다른 기업 이제 조직 적합성 관련한 문항을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문항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노하우를 펼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팀 활동 성과가 있냐 이런 결과가 있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라면 만약에 서포터즈 이 팀 대상 받은 걸 제시한다면 뭐 그냥 결과로 일단 먼저 던져놓겠죠. 팀 대상을 받은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내가 어필하고 싶은 게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요 지금 문항이 원활한 팀워크 향상을 위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들으려고 했는데 뭐 내 나름이죠. 내가 아무거나 제시해도 돼. 왜냐? 나는 서포터즈 팀 대상이라는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던져놨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팀 담당자 입장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결과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래서 팀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대상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팀 대상 받았습니다. 해도 되고 아니면 팀원 간의 존중과 배려로 이 팀 대상 받았습니다. 뭐가 됐든 나는 이제 키워드만 내가 정하면 될 뿐.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 방식으로나 이 썰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사례는 아니고 이 합격했던 친구 중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참석했던 거 신한은행 건데 신한은행에서도 그때 문항이 신한은행 인재상이 다르게 빠르게인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어필해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역지사지와 솔선수범으로 얻어낸 공모전 우수상 이 친구도 다행히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모전에서 우수상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썼어요. 아주 조직 적합성 문항에 쓰기 좋은 소재가 팀 프로젝트나 이 공모전 대외 활동 뭐 이런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으로 하는 거 그리고 팀으로 해서 상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전 팀원이 갈등 발생한 상황에서 역지사지와 솔선수범 이것도 제가 참석한 건데 결국엔 요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 팀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써도 그게 납득이 됩니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역지사지로 키워드를 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팀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 혹시 입사하게 되면 이제 공모전 수상 기록 뭐 이런 거 제출할 텐데 뭐 제출하면 되지. 이미 따놨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참석할 때 이 친구의 이 키포인트를 협업 역량 포인트를 역지사지와 솔선수범으로 정했다. 근데 이런 결과 입사 결과만 있으면 아무거나 지원해도 된다. 지원할 때 이제 하나의 인재상과 관련된 뭐 약간 조직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면 되겠는데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하나은행의 이 협업 온기인데 뭐 그 온기가 그냥 직원끼리 협업 잘해라. 뭐 남 잘 도와주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 협업 역량의 이 노하우가 뭐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뻔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뭐 통해서 갈등을 해결했거나 아니면 뭐 역지사지 여기 나와 있나 역지사지 솔선수범이나 아니면 상호 간의 신뢰 뭐 또는 팀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또는 뭐 팀장과 팀원의 이 중간 다리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뭐 무궁무진하죠. 이거 다 제가 참석하면서 이제 활용했던 이 사례들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수상 받은 거다. 그리고 저는 서포터즈뿐만 아니라 이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저를 포함해서 이 두 분 다 형들인데 다른 학교지만 뭐 아무튼 세 명이서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나가서 대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서포터즈 우수팀 대상 말고도 요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으로 소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쓰실 때 다행히 과거에 이제 학교 다니실 때 공모전이나 뭐 이런 걸 프로젝트 많이 해서 상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걸로 써주시면 되고 없으면 하다못해 그냥 학교 수업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A 플러스 받았다. 뭐 이런 거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모전 대상을 받은 거랑 뭐 그냥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 A 받은 거랑 임팩트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뭐 미안하지만 억울하면 뭐 학교 다닐 때 공모전 스펙 더 쌓았어야지 친구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 이번 조직 적합성 문항은 그렇게 이 총 4문항 중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문항은 어떻게 작성하냐? 이 작성 순서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팀워크 성과 경험이 어떤 게 있었는지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두 번째로는 가장 뛰어났던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제가 취준할 땐 이것도 썼고 아이디어 공모전 이 서포터즈 대상도 썼는데 이거는 약간 근데 그냥 나 아무거나 썼어. 뭐 둘 다 좋아서. 근데 증권사 지원할 땐 신한금융투자 요걸 썼고 아니면 은행 지원할 땐 요런 거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경험 요렇게 썼어요. 뭐 이유는 뭐 증권사 지원하니까 당연히 증권사 대외 활동 했다는 거 어필하면 좋겠죠. 나는 증권사에 관심이 있었다.
걸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 핀테크 지원센터는 은행은 아이디어 개발 역량, 아이디어 또는 직원의 창의성 이런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PT 면접 때 PT 면접도 보죠. 아이디어 제시하는 거. 아무튼 중요한 건 결과다. 협업 역량을 증명하고 싶으면 과거 팀워크 성과 사례를 제시하면 돼요. 성과 사례만 있으면 그 어떤 썰로도 키워드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금 거의 좀 있으면 새벽 1시인데 괜찮아요. 난 커피 2잔 마셔서 잘 잡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항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맞아 설명을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인을 하나는 인재상과 연결시키면 되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원하는 키워드 골라서 근데 하나는 인재상과 연결시키면 좋으니까 뭐 상호 신뢰, 솔선수범, 양보, 배려, 온기에 해당되는 걸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나 자기 개발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내 핀테크 지원센터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던 비결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기술력에 관한 이 논문을 검토하면서 막 밤을 새워가며 계속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지식 보완을 통해서 이런 걸 이뤄냈다는 식으로 동기로 제시를 해도 되고요, 나는. 또는 변화주도 실행력. 뭐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예를 들면 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이 서비스, 그때 뭐 아이디어가 뭐 지급결제 관련 서비스였는데 지급결제 동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 지급결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업데이트해서 체크해서 팔로우했다. 그렇게 이제 변화주도라는 키워드로 제시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거 갖다 붙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인재성과 관련된 온기, 용기, 동기 요 세 가지와 관련된 이걸 노하우로 어필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행 후에 이제 성과 사례, 이 내가 팀워크 이번 문항에서 제시하는 성과 사례와 유사한 어떤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문항에서 중요한 건 과거 성과 경험이 있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성과 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의 배경은 뭐였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뭐 입사 후에 뭐 하고 싶은데 요거는 어느 문항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따로 별도로 있지 않는 한. 근데 지금 총 4문항 중에 별도로 입행 후에 뭐 하고 싶냐 요 문항은 없기 때문에 각 문항에서 이제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건지는 가볍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한두 줄 정도로. 뭐 많으면 3-4줄도 괜찮아요. 3번은 스트레스 관리인데 요거는 왜 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또 요즘 뽑아놓으면 나가고 나가고 모 통계 그 조사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뽑아놓으면 나가는 게 다 이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번 문항은 이 지원자가 은행원으로 뽑아놔도 금방 퇴사 안 할 만큼 안 할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게 뭐 대인관계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항 작성하실 때 정답은 없는데 오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원으로 근무하는데 이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성향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 스트레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적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혹시나 해서 대인관계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는 전화 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러면 이제 둘 다 나가리 거야, 나가리. 그 행원이 사람 만나고 전화하고 막 고객한테 전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다 적어놓으면 그냥 나 탈락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 은행 직무 수행의 치명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방금 요거는 이제 기사를 제가 찾아본 건데, MZ세대 통화 나도 별로 통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요 문항에서 이런 걸 쓰면 예를 들면 나는 통화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라고 적으면 이제 잘가 멀리 안 간다. 그렇게 적지 않겠죠. 그렇게 적는 사람은 없을 거야, 상식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거 적으면 안 되고, 어떤 거 적으면 되냐, 뭐 정답은 없는데 뭐 대표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면 뭐 MBTI 활용해서 저는 J인데요, 나는 ESTJ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좀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제시를 한다든가, 뭐 재밌게 MBTI로 제시를 하면 약간 흥미롭겠죠, 읽는 사람도. 또는 이 꼼꼼해서 이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너무 꼼꼼해서 이 업무 하는데 뭔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스트레스로 가볍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3번 문항에서 본인의 엄청난 차별성을 강조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원하는 문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 문항은 뭐 본인이 진짜 어떤 거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그거 적어주셔도 되고, 근데 일단은 뭐 제가 가이드 드리는 대로 이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무난하게 제시해 주셔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문항에서 스트레스를 어떨 때 받는지도 물어봤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물어봤는데, 요 스트레스 문항에서 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관리하냐,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냐, 요거에 이제 지원자의 이 스트레스 해소 또는 문제 해결 관리, 문제 해결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고요. 앞에서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냐? 그러면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도 대비해서 플랜 B와 C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꼼꼼함으로 업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은 각 일에 이 태스크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거 뭐 많이 쓰는 소재인데 우선순위 설정하고, 그리고 업무 계획표를 만들어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되는데, 이런 건 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3번 문항만큼은 일반적인 내용을 쓰셔도 된다. 자, 마지막 4번 문항, 최고의 성취 경험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서 이뤘던 성취가 뭐냐?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운 점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조직 적합성 문항과 마찬가지로 네가 살면서 최고로 노력했던 경험은 별로 관심이 없고, 요 문항의 진짜 의도는 네가 노력한 건 관심이 없고, 네가 살면서 이뤄냈던 최고의 이 성과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노력을 구구절절해서 써서 뭐 별로 성과가 없는데 노력만 주구장창 써놓아도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이 문항에서 요구하는 건 당신이 이뤘던 최고의 성취가 뭔가요? 예요. 그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이렇게 아름답게 노력의 가치를 두는 것처럼 써놨지만,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당신이 이뤄냈던 가장 큰 성취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4번 문항은. 그래서 이 팀 대상, 서포터즈나 뭐 공모전 대상 받은 건 뭐 아까 2번 문항에서 조직적 합성으로 어필했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다른 걸 제시해 주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어떤 학술대회에 나가서, 금융학술대회에 나가서 뭐 수상을 했다든가 이런 거. 뭐 또는 금융 관련된 거면 가장 좋은데, 금융 관련된 게 아니면 뭐 본인의 최고의 성취, 뭐 예를 들면 제가 참석했던 것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에 등반했다든가,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음 근데 이런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본인이 자소서에 통과할 수 있고, 서류 전형 통과할 수 있고, 나중에 면접 가서도 기억이 나겠죠. 남들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시할수록. 그래서 이 문항은 정리하면 가장 큰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가장 큰 성취가 뭐냐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냈던 비결은 이것도 조직 적합성이랑 마찬가지로, 이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뭐 에베레스트 등반했어. 그러면 거기에 썰풀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뭐 끈기를 제시해도 되고, 뭐 아니면 도전 정신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구랑 같이 올라갔다 하면 협업의 중요성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겠죠. 뭐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 결과다. 당신이 이뤘던 가장 큰 성취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은행 인재상과, 그리고 행원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과 연결시키면 좋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 문항에서 쓰면 가장 좋은 소재는 사실 하나은행 인턴을 했는데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 고객 응대 역량을 바탕으로 하나은행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딱 적어 놓으면 이미 끝난 거야. 뭐 직무 역량도 어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취도 어필이 되고, 하나은행에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 채용 담당자가. 그리고 하나은행에 입사하고 싶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최우수 인턴을 좋겠지? 이 모든 이 의문점이 다 해소되는 최고의 소재가 바로 이 하나은행 최우수 인턴 경험으로 선정된 경험입니다. 그리고 풀어내는 건 본인 마음대로. 뭐 예를 들면 인턴에 선정됐는데 그 원인이, 그 비결이 결국엔 고객 만족이었다.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이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어떤 불만이 있고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됐습니다라는 건데, 결국엔 이것도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방향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영업점, 꼭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은행, 서포터즈나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요거는 이제 하나 은행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유사 경험을 직접적으로 어필하면 가장 좋고요. 근데 대부분 이 하나은행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사람이 이걸 보고 있을까? 안 보겠지? 보고 있나 혹시?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요. 축하드려요. 서류는 합격하겠지. 서류 면접권이 있지 않나? 아무튼 만약에 없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90% 이상은 이런 게 없을 텐데, 없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 간접적으로 어필하면 돼요. 이 직무 역량과 관련된, 내가 직무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작년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합격했던 친구들 제가 참석했던 것 중 하나인데, 중식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프로모션 제안에서 매출 올렸던 경험, 요런 것도 제시해줘도 돼요. 요걸 왜 제시했냐? 이 친구도 일반 행원인데
회원이 결국에 영업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안할 수도 있고 고객에 집중해서 그쵸 고객 중심이죠 결국에 회원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고객 중심, 고객 우선이고 고객 응대 역량인데 그것 때문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그 영업점 서포터즈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문항에서 썼기 때문에 이 다른 문항에서는 이걸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경험은 대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고객 응대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냐, 뭐 칭찬 아르바이트로 선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소재가 있으면 좋겠죠. 결국에 여기서도 중요한 건 결과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행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걸, 행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고량주 프로모션 제안해서 매출을 올렸던 건데, 그 고량주 프로모션 여기 중략은 돼 있지만, 고량주 프로모션을 왜 제안했냐?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떤 손님이 물어봤어요. 이것도 제가 참석한 거라 이 사실인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결국 최종 합격했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어느 정도 과장은 필요해요.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아무튼 어떤 손님이 이 아르바이트한테 이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고량주 시킬 건데 혹시 요리 서비스나 할인 혜택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적은 거야.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에 집중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매출액에서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걸 배웠다. 라고 작성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행원이라면 단순히 고객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선사해야 된다. 그 방법은 이제 고객 중심이다. 고객의 목소리에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배운 점을 어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은행 아르바이트나 영업점 경험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유사한 행원에게 필요한 고객 중심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기존 본인의 이 소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아마 전체 문항 중에 1번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4번이 중요하고 2번, 3번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데 4번 문항은 중요한 문항이고 요때 작성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소재와 성과 그리고 결과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돼야 됩니다. 성과는 남들보다 차별화되고 남 누가 봐도 와 대단하네 라고 이 말이 나오는 성과를 적을수록 좋아요.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하거나 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사실.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이 사소한 나의 성취 경험을 대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 그래서 영업 열심히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별로 대단한 소재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면은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기가 막히게 바꿔줄 거야. 별것도 아닌데 별것처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성취 결과는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하나은행 자소서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은행 이 근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으로 어필을 하셔야겠죠. 배운 점을. 그래서 회원에게 필요한 직무가 뭐냐, 역량이 뭐냐. 그러면 고객 응대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뭐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때 소재 4번 소재로 금융 상품 공모전이나 뭐 신규 상품 제안 대회를 추천해서 상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금융 전문성을 어필할 수 있고 또는 윤리의식을 요즘 강조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작년에 뭐 최근에 금융권 횡령사고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윤리의식에 관련된 내가 윤리의식이 갖추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취 경험을 제시하시는 것도 신박한 이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고객 응대 역량이나 금융 전문성, 윤리의식을 강조하시면 되고 배운 점으로. 근데 고객 응대 역량에서 썰 풀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해요. 사실 친절한 것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또는 센스 또는 이제 고객의 니즈를 관찰할 수 있는 세심함, 관찰력 이런 게 다 고객 응대 역량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어필할 수 있는 이 나의 성취 경험을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소서나 면접을 할 때 합격을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냐? 결국엔 내 과거 성공 경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 채용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투자할 때 재무제표 보시죠. 기업 재무제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채용을 한다는 건 투자인데 여러분의 과거 재무제표가 뭐냐? 여러분의 과거 자소서가 그 재무제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는 여러분의 성취 경험이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성과나 성공 경험이 있냐?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관건이고 그걸 제시를 함으로써 나는 입사 후에도 유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다라는 걸 그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뭐 나는 성실해요, 뭐 착해요 이런 거는 말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 성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누가 봐도 남들과 차별화되는 경험을 적을수록 합격률은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은행 이 자수서 가이드는 여기서 마칠 거고, 저 혹시 하나은행 자수서 또는 이제 우리은행이나 다른 은행 자서서 작성할 때 도움 필요하시다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고, 뭐 저를 거쳐가서 수많은 합격자가 나왔고, 아까 소개드렸죠. 시중은행 하나은행 어학 빼고, 어학 때문에 떨어진 거 빼고는 모든 은행 합격자를 배출했고, 뭐 저도 취준할 때 한 번도 서류 전형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그래서 글을 잘 쓰기도 하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거 유튜브 댓글 링크에 저 찾아오시는 방법 남겨드릴 거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하나은행 잘 쓰셔서 꼭 이제 은행권 취업해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 이제 뭐 우리은행 뜨면 또 이렇게 자소서 가이드 드릴 테니까 구독 해주시고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곧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